아래위동님 1등으로 오셨습니다. 아래위동님 1등으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근데 진짜 참 대단하긴 대단해요. 방송을 시작하면 딱 어떻게 알고 이렇게 딱 오시는지. 예. 요즘 제 머리가 완전 산발입니다. 머리를 좀 잘라야 되는데 통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장원에 갈 시간이 없네요. 예. 오신 분들 댓글에 뭐 하나만 써주세요. 뭐라도. 아무도 말이 없으세요? 음. 예. 다나한 짱이님이 처음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예, 안녕합니다. 예. 잘 들리시죠? 오시자마자 그렇게 추천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예. 원래 오늘 제가 3시부터 마이크 소리 작나요? 마이크 소리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소리가 조금 작습니까? 잠깐만요. 잘 들려요? 예, 오케이. 잘 들리시는 걸로 하고. 자, 오늘 원래 3시에 방송 시작인데요. 그냥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좀 어떻게 주말들 잘 보내셨나 얘기도 좀 듣고 왕대방님, 망부님 방에서 제 얘기 하시다 강퇴당하셨다고. 제가 축하드려야 되나요?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방에서 열심히 노세요. 예. 일단 여러분들은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말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전 사실은 제가 운동을 별로 잘 못해요. 운동신경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데, 제가 100m 달리기, 요즘은 50m 달리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100m 달리기 했었거든요. 체력장 하면 100m 달리기 하면 제가 20초대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남자들은 뭐 13초, 14초 뭐 그 이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2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체력장을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제가 참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체육쌤이 제가 100m 달리기를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딱 결승선에 들어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왜 중간에 포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 결과가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기를 해가지고 한 번 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받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렇게 1등으로 들어오면 노트를 선물로 줬어요. 공책을. 근데 1등 들어오면 손에다 이렇게 도장 찍어주나요? 1등, 2등, 뭐 3등 이렇게 해가 도장 찍어주잖아요. 근데 제가 1등 해가지고 도장을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공책을 뺏겼어요. 왜 뺏겼냐? 제가 하도 늦게 달려가지고 뒤쪽 1등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조 꼴등인데 우리 조 꼴등의 갭차보다 뒤쪽 1등과 더 가까워가지고 사람들이 1등인 줄 알고 저한테 1등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게 꼴등이어가지고 공책을 반납했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럴 정도로 제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잘 못하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아침에 하는 거, 아침 7시에 나가가지고 배드민턴 2시간 이렇게 치는 배드민턴 동호회 했는데, 재밌기는 정말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땀도 이렇게 확 흘리니까 기분도 좋고 상쾌하고. 근데 지금 사실은 온몸이 삭신이 쑤셔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왜 이상하게 엉덩방아를 찧은 것도 아닌데 엉덩이가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응?
배드민턴이라고 하는 게 안 쓰는 근육을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온 근육들이 막 땡겨오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배드민턴 처음 하고 다음날 일어나면 젓가락이 손이 흔들려가지고 젓가락을 못 들게 있어야 제대로 운동을 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다행스럽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나름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순천 분들 중에 아침에 저랑 배드민턴 치실 분들은 아침 7시에 팔만체육관을 오시면 같이 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이제 클럽 활동을 몇 년째, 뭐 5년, 10년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너무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초보랑은 아무도 안 치고 싶어 하시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쳐주는 그 정도의 수준이어서 많은 좀 초보분들이 있으시면 저랑 같이 이렇게 아침에 놀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놀아주는 얘기 하니까 오늘 이 방송 지금도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사이다방 채팅에서는 항상 우리 보는데, 고창훈씨, 제가 진짜가 나타났다 첫방 할 때 의원들이 공약으로 걸었던 것이 있어요. 3등 안에 첫방의 청취율이 팟빵에서 3등 안에 들지 않으면 진선미 의원은 스탭들에게 소고기를 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고, 진성준 의원은 대머리 가발을 쓰겠다, 이렇게 약속했었고요. 저는 누군가의 1일 데이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1일 데이트 주자가 없었어요. 제가 인기가 있는 것처럼 있는데 별로 실제로 저를 만나겠다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이버 가수냐는 이런 말까지 듣고 있는데요. 하여튼 신청자분이 없으셔가지고 미루고 미루다가, 제가 미루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없어서 미뤄지다가 여수에 있는 23살의 청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시 20분에 만나가지고 사무실에서 이야기 좀 나누고, 또 기념 촬영도 좀 하고, 제가 책도 하나 선물해 드리고, 같이 점심 먹으러 갔죠. 짱어 순천만 갈대밭 짱어 먹고, 그리고는 뭘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는 차 한잔 마시러 갔죠. 차 한잔 마셨는데 커피 한잔 하고, 저는 요즘 커피를 끊었습니다. 요즘 인후염, 이게 커피를 마시면 목을 되게 건조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커피를 좀 안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커피숍에 가서 저는 딸기 주스 한 잔 먹었는데, 딸기 주스에 얼음을 하나도 안 넣어주고 갈아가지고 과일은 많이 들어가서 좋은데 너무 더웠어요 그때. 여튼 주스 한 잔 마시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스타 한 판 하러 가자고 해가지고, 진짜 한 10년 만에 해본 것 같아요. 스타 1. 그 프로토스로 열심히 했는데 계속 졌어요. 그래가지고 여튼 졌고, 스타 한 판 1시간 딱 PC방에서 있다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1시간 남았는데 뭘 하면 좋을까, 뭐 1일 데이트의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계획을 세워봐라 했더니 목욕탕을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나 가서 둘이 목욕하고 1일 데이트를 완료했습니다. 예. 혹시 우리 1일 데이트의 주자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댓글창에 글 한번 남겨주세요. 보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네. 예. 스타 좀 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스타2가 한참 또 방송에서 보면 중계도 되고, 요즘은 롤이 많이 인기가 있고 그런데, 전 사실 스타2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보지도 제대로 못하긴 했는데, 스타1은 그래도 예전 학교 다닐 때 좀 했으니까 그럭저럭 잘하지는 못하지만, 언제 4대4 스타 한판 하시죠?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김광진의 사이다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분들과 스타 한판 하는 날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돼요. 국정원 문제도 심각하고, 뭐 또 저도 내년 선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고, 아침마다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일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시점입니다만, 하여튼 이 사이다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또 행복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추억아 놀자님이 이 성추행 얘기, 성폭행 얘기 해주셨는데, 심학봉 의원이라고 하는 분, 사실은 저는 그동안 얼굴도 제대로 못 봤던 분인데요. 그래서 국회에 있으면 국회의원들끼리 아주 잘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잘 몰라요. 다른 당 사람들은 정말 잘 모르고, 자기 당 같은 당의 의원들도 상임위가 같거나 뭐 어떤 일을 같이 하거나 하게 되면 조금 잘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얼굴 한번 보기도 쉽지 않고, 차 한잔 마시거나 밥 한 끼 같이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4년 임기를 다 마치고도 그 사람과 밥 한 번 먹지 않고 4년을 다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일 것 같고요. 저도 저희 당이 130명 의원이 있는데 1대1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명 이내의 그룹으로 식사를 해봤던 사람의 숫자가 130명 중에 한 4, 50명도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한 8, 90명 정도의 분들은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무슨 모임에서 밥을 먹거나 뭐 하는 것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그룹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식사를 하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리당인데, 한문으로 쓰면 무리당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리로서의 공동체, 이것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죠. 많은 언론들이 계파 문제를 많이 문제 삼습니다만, 실제로 계파라는 게 형성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에 있어요. 물론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끼리의 관계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은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계파로까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있고, 제 스스로도 사람들이 저보고 김광진은 무슨 계파야? 무슨 계파야? 이렇게 많이들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누군가한테 빚을 지면서 해본 적도 없고, 뭐 크게 도움을 받거나 공천에 혜택을 받은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계파라고 하는 것이 크게 필요하지도 않고요. 어떤 데 줄 서가지고 얻은 이익도 없는데, 어쩔 때는 친노라 그러고, 어쩔 때는 친박지원계라 그러고, 어쩔 때는 친문이라 그러고요, 어쩔 때는 호남권 의원, 어쩔 때는 시민사회 출신, 어떨 때는 운동권, 뭐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참 제 스스로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얘기를 하는 동안 추억아 놀자님이 팬클럽으로 가입해 주셨네요. 예. 저희는 계속 별풍선을 쏴주시는 분들은 별로 환영하지 않지만, 팬클럽에 한번 가입해 주시는 분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 많이 좀 좋아해 주시고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은 사무실에 있고요. 제 사무실, 예, 오유에서 데이트 후기 잘 보셨다고 코리안님이 주셨는데, 나름 배우배에 올라갔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해 주시고 좋아하셔가지고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관련한 기사도 오유에 좀 종종 많이 올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번에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찜질방 데이트 한번 할까요? 찜질방 데이트, 남녀노소 함께. 예. 찜질방은 남녀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예.
서울에서도 해야죠. 예, 푸른 눈의 전사님 조만간에 한번 날 잡을 테니까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요일 날 저녁에 저희 진짜가 나타났다 안가에서 하지 않습니까? 안가에서 방송할 때 거기서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랑 얘기도 나누시고 또 실제 이야기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시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도 여러분께 좀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계속 반복되고 자주 이루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 찜질방은 옷 입고 하죠. 추워가 놀자님. 예. 사우나는 목욕탕이고 찜질방은 그 목욕 찜질복 아래 위로 다 입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얄낀대님은 일베에서 주로 활동하시나봐요. 예, 그것도 뭐 본인의 자유니까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열심히 그곳에서 활동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우얄캔대원이 사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그 복숭아 구입하시면서 사인 요청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제가 아직 그 엽서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 해결해야겠네요. 아이고 깜빡 잊을 뻔했네요. 예. 잠깐. 냉동민주님이 예. 팬클럽이 되신 건 아니시군요. 예. 예, 저는 어디 국회의원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국회의원인 줄은 잘 아셨네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이고요. 현재 상임위는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있습니다. 이거가는님께서도 팬클럽에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뭐죠? 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딴 얘기를 했네. 안경 낀 독수리님도 감사드리고요. 심학봉 의원 얘기 하려고 그랬군요. 예. 심학봉 의원을 실제로 얼굴도 거의 제대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같이 뭐 상임위를 하거나 특위를 하거나 해본 적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럼 초선 의원인지 재선인지 지금 잘 제가 찾아봐야지 알 것 같은데, 좀 웃기잖아요. 오늘 경찰이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한다 이렇게 나왔던데, 근데 도대체 무혐의 처분 나올 정도인데 본인은 왜 탈당하는 거예요? 응? 진짜 그게 궁금하잖아요. 응? 아무 잘못도 없어. 무혐의로 하루 만에 나와. 근데 본인은 탈당을 한대. 잘못을 했다고. 왜 그럴까요? 이것은 본인이 잘못한 걸까요? 경찰이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언론이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개콘이죠. 응? 국정원 직원은 아무 잘못도 없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잘못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파일을 삭제하고 자살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심학봉 의원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무혐의 처분이 나올 거고 성추행도 성폭행도 성매매도 있지 않았다 라고 하는 주장이 하루 만에 나올 텐데, 경찰을 통해서 나올 텐데 본인은 탈당을 해. 잘못했다 라고 하고. 뭘 잘못한 걸까요 도대체? 응? 본인은 알겠죠. 응?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예전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유건무죄, 무건유죄라고 하는 말이 대한민국 사회에 돌 것 같아요. 권력이 있으면 다 무혐의 처분받고, 제가 사이버 사령부 사건을 할 때 그걸 얼마나 절실하게 느꼈냐면, 사이버 사령부라는 게 결국 이
사이버 사령부는 다른 직제가 있지 아니하고 바로 위가 국방장관의 직할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는 유일하게 국방장관만이 받는 거거든요. 합참의장이나 육군참모총장이나 이런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일로 열 몇 명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고 사이버 사령부의 책임자였던 김관진 국방장관은 서면 조사조차 받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 그러면서 진실이니까 다 믿어달라라고 하는 것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참 슬픈 나라예요. 근데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이게 슬픈 일이다라고 하는 개탄만을 하고 있으면 끝나는 건지 제 자신에게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말 그대로 술 먹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하루 만에 그 고소인의 진술은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심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차라리 처음부터 본인이 극구 부인을 했으면 모르겠어요. 나는 절대 어떤 일이 벌어지도 않았고 이건 모함이다, 음모다, 뭐 이렇게 심학봉 의원이 주장을 했었다면 지금의 이 무혐의 처분이 인정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은 그런 주장을 펴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뭐 오해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음모에 당했다거나 혹은 상대방 후보가 나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자작극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잖아요. 새누리당에도 분명히 본인 스스로가 잘못이 있으니 탈당을 하겠다,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대부분의 분들이 채팅창에 글들이 좀 많이 없으시네요. 채팅 잠깐 여러분들 어떤 얘기 나누시는지 볼게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좀 남겨주세요. 그걸 가지고 대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두시님,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 열혈 지지자신데, 예, 오랜만에 채팅창에서 글씨를 본 것 같습니다. 예. 예, 따기님, 제가 질문을 말하고 있을 때는 채팅창을 잘 못 읽고 그러니까요.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정권 교체를 해야지 이런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정권 교체만 한다고 다 이게 바뀌게 될지, 같이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들을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하는 의지들을 가져야 될 텐데, 대통령 한 명이 바뀐다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바뀌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책의 방향성이나 기조들, 그리고 정부가 일을 하고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훨씬 더 민주적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회에서 느린 일처리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답답함을 느끼는데, 국회에서 일하는 분으로서 일처리가 늦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국회는 여러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떤 형식에 있어서 느린 일처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사실 느린 일처리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그것이 통과되고 시행돼서 공표되는 데까지 아무리 못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군가의 권리를 지원해 주거나 제약하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은 정반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대한 목소리와 다양한 시선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들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방송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먼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안이라고 하는데요. 법안을 성안하려면 의원이 혼자서 나는 그냥 뭐 1조 1항을 이렇게 고치려한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의 법리적인 조언과 예산적인 측면에 대한 조언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해주는 것이 국회의 입법조사처와 법제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것을 뭐 어떻게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으면 제가 모든 법률을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이것이 방송통신법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정보통신법인지 아니면 뭐 어떤 법인지 언론법인지 이걸 잘 모르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법제실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법 전문가인 법제실에서 그러면 그 내용은 방송법 10조 뭐 7항을 개정을 이렇게 개정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국회의 예산정책실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 법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들어야 되는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매년 예산 소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능한 법으로 이제 다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법이 김광진 혼자서 동의를 한다고 법안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정당과 상관없이 국회의원 10명의 법안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의 법안의 동의를 공동 발의를 받으면 그 법안은 이제 국회 사무처에다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식으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게 법안이 발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구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각각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아까 말한 아프리카 TV 방송이다. 그러면 그것은 방송법과 관련한 법률이니까 국회의 미래창조과학위원회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국회 미래창조위원회의 위원들이 이것을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더 논의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결정이 내려지면 미래창조위원회 안에 법안심사소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주고요. 그 넘겨진 법안소위원회에서 여러 번의 토의를 거치고 필요하면 공청회를 하거나 토론회를 하거나 뭐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미래창조과학위원회의 전체 회의라고 하는 것으로 올라오는데요. 거기서 법안심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동의하시냐라고 하는 의견을 묻게 되고 그게 동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법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으로 넘겨집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 이게 다른 법률과의 법 체계가 맞는지를 또 논의하는 구조를 갖게 되고 거기에서도 통과가 된다면 본회의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다수결에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표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뭐 위급한 상황일 때는 빨리빨리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법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다양한 목소리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예.
오늘은 따기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회에도 시급을 요하는 것,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전쟁권을 선포한다거나 계엄을 선포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좀 과격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댓글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많은 분들이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듣는 분들이 PC로는 33분, 모바일로 57명인데 오늘 추천수가 117분이세요. 왔다가 추천만 하고 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네요. 여튼 감사합니다. 심학봉 의원의 제명은 사실은 이제 국회가 정상적이라면 저 정도면 제명이 돼야 되는데 경찰이 지금 무혐의 처분을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동력을 상실한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건지 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 더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부터 비정상 자체가 그냥 정상으로 인식되는, 비정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상화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 국정원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국정원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런 방구도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뭐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검찰이 뭐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라든지 뭐 이런 말도 지금 없는 상태로 본인과 관련이 없다,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은 좀 과연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신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요. 안타깝습니다. 저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텐데 본인도 다 뉴스도 듣고 신문도 보고 하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주위의 참모들이 과연 어떻게 대통령에게 그것을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 납득할 수가 없어요.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하고 있는 방향성에 맞는 것인지. 원래 국정원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8월 6일날 전문가의 현장 실사 이것이 을 진행해 보겠다라고 여당에게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양당이 합의를 했었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저희가 한 40가지 정도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고 그 중에서도 기술 전문가의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실무 간담회가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6개 정도의 자료는 제출해달라라고 국정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국정원이 지금 8월 4일 2시 56분 이 시간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뭉개기 작전을 펴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저희는 이제 기술 전문가들,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과연 사망한 임 과장이 자살하면서 삭제한 것이 전체가 51건이 맞는지,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복구한 것이 51건이 맞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것을 반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지금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원본 데이터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 분들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요. 원본 데이터가 어떤 사람을 몇 월 며칠 날 뭐 감시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대화를 나눴고 누구랑 얘기를 했고
라고 하는 그 행위의 보고서를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산상의 프로그램으로 남아있는 이것이 제대로 삭제된 것인지, 삭제가 다 복구된 것인지, 어떻게 선별해서 삭제된 것인지,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 안에 있는 전산 코드를 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추적 보고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계속 그 용어적 혼란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그것이 공개되면 뭐 목숨을 잃을 사람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최소한의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는 실무간담회 8월 6일로 되어 있는 실무간담회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 전문가들이 컴퓨터의 내용도 하나도 보지 못하고 국정원에서 출력해준 A4지 몇 장을 보면서 그냥 믿어달라라고 하는 것만을 반복하려고 하면 그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요청드리지만 국정원이 최소한의 자료 공개를 통해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키를 조금 더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야당이 무조건 여당의 발목 잡기를 한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당이 제대로 정치를 한다면 야당이 그것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저희도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건데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야당이 한다면 저희가 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한 논리와 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그 의견이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동의해주고 계신 것이죠. 예. 국정원 안에 내부 고발자 심으면 안 되나요? 예, 갈매기 단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내부 고발자를 심으면 그건 내부 고발자가 아니죠. 그건 정보원일 테고, 내부 고발자는 말 그대로 본인이 그 업무를 하다가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최소한의 가치적인 판단에서 이것은 세상에 알려야 될 것이다. 조직의 우선보다는 국가적 안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가 말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이 RCS 건과 관련해서 내부 고발자가 있지 않고 또 어쨌든 가장 많은 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는 임 과장이 사망했기 때문에요.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정말 임 과장은 왜 죽었을까요? 정말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그 해킹 프로그램도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잘못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고 누군가에게 죄송해 하면서 자살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러고도 사람을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그 자동차를 폐차시키기에 안달이 난 국정원. 과연 그 자동차에는 어떤 많은 의문점이 있었길래 그렇게 빨리 그 차를 폐차시켜야 됐을까? 그 차는 정말 05년도 차일까? 1999년도 차일까? 차량 넘버와 시리얼도 지금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고 유서가 발견됐지만 유서의 필적 감정을 국가수가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부인에게 물어봐서 부인이 보기에 남편의 필적이 맞느냐 이걸 가지고 확인하는 유서의 필적. 과연 이게 정상적일까에 대한 의문.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행방불명이 됐는데 국정원에서 직접 찾지 않고 119에 의뢰해서 찾도록 하는 것. 과연 이건 정상적인가? 정보요원들에 대한 신원을 그렇게 쉽게 공개하는 것이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인가? 미영사구사님
395번째로 팬클럽이 되셨는데요. 몇 분만 더 하시면 400번째 팬클럽이 생기겠네요. 팬클럽 분들만 모아서 어떻게 팬미팅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게요. 음모론을 지향해야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데, 저희도 참 음모론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순한 음모가 아니죠. 당연히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 그것도 정보기관에서 자신의 직원이 실종됐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남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것, 그게 과연 음모일까요? 이건 의혹 제기도 아닙니다. 비정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 대통령의 일본 외교 방침에 대해서 사실 지금 대통령의 일본 외교 방침에 명확한 지금 입장이 섰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를 해결을 해 나가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타이밍상 과연 그게 잘 될 것인지 의문스럽고 이번이 이제 광복 70주년을 기해서 8.15 경축사에 과연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펴실지 이것에 따라서 한일 관계의 방향성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15 경축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요. 예. 그러게요. 유서에 적혀있는 그대로가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그러면 그 51개의 파일,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과연 삭제했는지에 대해서 국정원이 정보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유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과연 이분은 왜 그런 판단을 해서 아무런 불법 행위가 없는데 수백 개의 파일 중에서 그 51개의 내용을 삭제했는지 라고 하는 것을 국정원이 밝혀줘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러게요. 성완정의 기록도 잘 믿어줘야죠. 국정원이 밝힌 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국정원이 밝힌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으려면 근거를 제시해줘야죠. 어떠하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 51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국정원은 아무런 근거를 얘기하지 않고 그저 51건이 삭제됐고 국정원이 다 복구했다 라고 하는 얘기만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코스모스 사랑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뭐 다른 30몇 개국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이렇게 국정원이 발표를 했다는데요. 그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지금도 CNN이나 뭐 외국 외신들에서 이와 관련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기사가 안 나오고 있는 곳들의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언론 후진국인 거죠. 그래서 이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못 되는 국가일 때 가능한 거고, 언론이 어느 정도 바로 서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지금 충분히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과연 그 나라의 어떤 정보기관이 FBI가 혹은 CIA가 댓글 부대를 이용해서 대선에 개입했다 혹은 지방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론 조작을 이루어내고 심리전을 국민을 상대로 펼쳤다, 군의 사이버 사령부가 그런 일들을 했다 라고 하는 나라가 과연 있습니까? 대한민국 외에. 이런 언론 후진국들 제외하고 선진국 중에 그런 나라의 안보기관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불신하고 믿기가 어렵고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RCS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성도 큽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용인하게 될 경우에 제2, 제3의 RCS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현행 법률에 어떻게 문제제기 되지 못하는 뭐 편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국정원이 다른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민간인 사찰을 하거나 혹은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이나 도감청을 벌인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단죄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국정원은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테두리의 범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고요. 안철수 의원께서 달리는 황초님이 질문 주셨는데 안철수 의원님의 다른 얘기는 다른 거 없었나요? 이런 질문 하셨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이 어쨌든 지금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저도 위원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위원장으로 계시고 많은 전문가들을 영입하셨어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보안의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안랩이라고 하는 큰 회사 V3 백신을 만들었던 회사의 대표이시기도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얘기들 많이 나누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자료와 그 근거들을 찾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과 관련한 논의 그리고 프로그램과 관련한 논의들은 안철수 위원장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게요. 내부에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돈의 노예가 된 것 같은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정상화돼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제가 누누이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정의력 있는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에 참 많은 힘들이 있죠. 권력도 있고 무력도 있고 폭력도 있고 금력도 있고 뭐 여러가지 힘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는 정의력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정의는 힘이 없는 나라에 우리가 계속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어사전에 정의력 있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좀 같이 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7차 혁신안 만들 때 손혜원 홍보위원장에게 검수 좀 해달라고 해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어려워요. 달리는 황소님 말씀하셨는데요. 혁신안이 이제 계속 갈수록 실제 깊이 있는 내용들로 가고 전문적인 내용들로 가다 보니까 듣는 저도 용어가 헷갈리거나 이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가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것에 대한 뭐 장단점을 떠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잘 모르는 제도여서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국민들에게 설명해 드릴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여러가지 제도가 있거든요. 말로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인데 그것도 뭐 A, B, C, D 유형 뭐 4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유형들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원회에 지금 현직 의원도 한 분 참여하고 계시고요. 우원식 의원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 뭐 부르는 칭호에 따라 A, B, C, D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탑2 뭐 경선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 예. 비싼 세금 총 내고 계시는 거 아닌가? 건담님이 질문 주셨는데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제가 국민들에게 받은 세금만큼, 세비만큼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끄럽지 않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가 나타 당원의 홍보 좀 하면 안 되나요? 제가 이게 한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초심만 잃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성장해 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은 잃어가지요.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기가 지나면서 그 역할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달라지고 또 새로운 업무들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변동이 없겠습니다만 새로운 일들을 찾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당원 모임. 이게 사실 지금 저희 지역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당원이라고 하는 것 혹은 대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거 때 후보를 선출하는 어떤 조직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바라보고 있고 실제 당을 같이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년에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동일 3자가 공동 운영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이 학생은 수업료를 내는 피지배층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왔었는데 정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를 하는 지금 저희도 그런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원들을 당의 주인으로 다시 오시게 하고 또 당원들이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들을 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하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선거용으로만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진성준 의원께서 지역위원회를 참 잘 꾸리고 계세요. 진성준 의원이 뭐 목민관 학교를 비롯해서 지역사무소를 인문학 카페로 구성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토론도 진행하시고 또 공부 모임도 하시고 그런 소모임들이 많이 발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요즘은 협동조합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협동조합의 형식으로도 지역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예, 당원 가입 관련해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순천 분들이 있으시면 순천시와 곡성군의 주소지를 두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061-726에요 6474번 여기로 전화 주시면 입당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당원이 돼 주셔야 저희가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닌 이상은 당원이 돼 주셔야 당의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저를 선출해서 계속 정치를 김광진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061-726-6474번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입당도 해주시고 또 저에 대한 후원도 계속 해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들어서 이 사이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통해서 몇몇 분께서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감사드리고요. 법적으로 국회의원은 1년에 1억 5천만원 정도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0만원까지는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연말정산에서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경제적인 손해가 전혀 없이 잠시 저희가 맡겼다가 연말정산에 그대로 전액 다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후원 안내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코스모스 사랑님 이사로 오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중에 선거를 하게 될 때 그때 오셔서 많은 자원봉사도 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에게 순천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홍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JJ님이 다시 한번 질문 주셨는데요. 국정원 해킹 사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현재 그대로 진행 중에 있고 원래 8월 6일날 저희가
국정원의 실무자들과의 실무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국정원이 현재까지도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무산될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썬0416님이 공지사항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방송을 함께 보시는 분들 아마 제 방송이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도 PC로 39분, 모바일로 70분 이렇게 보시는 걸로 봐서 한 100여 분 정도 가까운 분들이 주로 좀 보시는 것 같은데요.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방송이 없을 때도 제가 뭐 계속 방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이 없을 때도 서로 간에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제 방송에 대한 공지도 좀 드리고 뭐 하니까 필요하시거나 그게 재미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카카오톡 아이디 민주레터라고 하는 아이디를 통해서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단톡방에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저희 당에 대해서 혹은 저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이런 게 있으시면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머리 염색 투표요? 투표가 진행 중이다. 저 투표는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문재인 대표가 조금 더 젠틀제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셨고 그러기 위해서 좀 검게 염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게 안 뜨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삭제하면 되나? 진행 중. 투표. 방송에 숨기기 하면 되네요. 오케이, 됐죠? 예. 제가 요즘 갈수록 기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표 조금 염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젊어 보이고 활동력 있고 그렇게 바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너무 일정도 많고 힘드신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 초췌한 모습이 많아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조금 더 이미지 관리를 문재인 대표도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 저 투표를 해보니까 정확히 반반 나오더라고요. 51%와 48% 거의 대선 투표했을 때의 기록만큼 그대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모든 국민의 욕구를 만족시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 반반을 만족시킨다는 거. 염색을 해도 반 정도의 사람은 왜 염색을 했냐고 욕할 것이고 염색을 하지 않고 있으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 관리도 안 하냐라고 욕하고 있는 것이니까 참 정치인은 이렇게도 욕먹고 저렇게도 욕먹는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예. 하여튼 여러분 오늘 제가 그리고 그 감사의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제 복숭아 판매전 함께 해주셨던 분들 여기 사이다방을 보고서도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주문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복숭아 판매하는데 많이 힘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맛있게 먹었다고 트위터나 뭐 이런 페이스북들에도 올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남도 김치를 한번 팔아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맛있게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김치는 확정된 건 아닌데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예. 와도 돼? 예, 오늘의 방송은 이까지. 저희 여직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방 최고의 실권자. 자기를 미워할 것 같다고 염려하고 있는데요. 예.
자, 뒷모습만 살짝 앞모습이 보였어. 예. 부끄러운 말은 우리 방의 최고 실권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하면 항상 받는 그 목소리인데요. 예. 컵. 하여튼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시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